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스태피 이현익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잘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스크립트를 잘 적어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그 시정연구 원장님께서 창원대학교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AI의 역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정책연구자도 과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챗 GPT에 물어보시는 것보다 더 나을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남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지역 혁신 역량 진단과 미래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인데, 오늘 프롬의 대주제가 혁신 기업의 회기회랑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창원 국가산업단지 역사가 지나온 어떤 회랑의 길, 제조업에 열심히 몰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작년이었죠. 이제 50주년 창원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발표된 지 50주년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74년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조성된 이래 진짜 50년이 넘동안 우리나라 GDP 성장에 혁혁한 공을 세워왔습니다. 이 창원 국가산업단지라는 게. 그리고 이제 한국 기계산업의 꼭 메카일 뿐만도 아니었고요. 글로벌 관점에서 봐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조 인프라를 가진 곳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경남도 지역 생산액의 약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창원 특례시는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번째로 지역 생산량이 높습니다. 1위를 보면은 서울 강남구, 2위 중구,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1위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그래서 5번째 지역 생산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지금 100만이 조금 안 되셨죠, 이제. 그래서 100만까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결국 이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경남본부 자료에 따르면요, 창원 국가산단은 2021년 기준 창원시 제조업 생산의 85.7%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용의 7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창원시 그 경남 제조업 생산액에는 이 창원 특례시의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36.8%를 달성하고 있고, 고용에도 한 40%, 3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과연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요. 지난 2022년 기준 생산액은 51조 4,283억 원으로 입주 기업이 본격 가동된 1975년이랑 비교하면 3만 4,286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원의 이와 같은 그 성장은 대한민국이 성장해온 역사와 결국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글로벌 저성장 기조, 그리고 보연무역주의의 강화 같은 이런 회귀 현상들은 그 대내외 악조건이 이 창원의 미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50년 넘게 쌓아온 이 제조 인프라의 그 자산은 이를 운용할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과 더불어 인력 수급의 악화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정책 전문가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창원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선이 좀 무너지고 특례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 가능할까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과학기술 혁신 정책, 그리고 혁신 역량 강화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원과 경남의 정책 이해관계자분들께서 어떠한 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지역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라는 테마는 결국에는 지역 그 인구 소멸과 지역사회 경쟁력 악화의 발생 고리를 끊어주는 본질적이고 또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로 이어지는 국가 균형 발전의 경쟁력 약화는 바로 이 지역의 경쟁력 악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경남의 지역 혁신 역량을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024년 기준으로 6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남의 혁신 역량 수준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 꾸준히 상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간, 정부 간 협력, 그리고 인적 자원, 국제 협력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경남의 혁신 역량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에 산재한 기업, 대학, 연구소 인프라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인적 자원 공급 모델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꼭 경남, 그리고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 관점에 좀 조망해 보자면 약간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학문 관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차원의 가장 고립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학자 그리고 연구자가 이동을 하는 이유에는요, 언어, 문화, 학술적 명성, 그리고 연구 인프라 같은 것 등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한국의 혁신 환경은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가지고 고급 해외 두뇌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 혁신 환경으로 눈을 돌려보면, 근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과연 꼭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매일매일 약간 밤마다 잠을 좀 주무시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주가의 변동성도 있겠고요. 환율 같은 글로벌 거시경제의 변화, 그리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날 새벽에 또 어떤 정책을 가져오라고 할까라는 불안감들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미국이 자기네들의 무너진 제조업 생태계를 좀 살리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물건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사례, 혹시 최근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찾기 좀 힘들어졌죠. 그나마 애플의 아이폰, 전 세계의 스마트폰이 약 연간 10억 대 정도 팔리는데요. 그중에 2억 대가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폰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라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이렇게 그 미국의 무너진 제조 생태계 때문에 관세 정책 같은 것들로 제조 산업에 회귀를 시키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차원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의 혁신 역량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혁신의 아이콘 실리콘밸리죠. Entrepreneurial State라고 해서 기업가 한국과 미국을 흔히 떠올리는데, 그렇게 제조업에 있어서는 탄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해왔던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요, 중국, 한국, 타이완 등에 꾸준히 밀리면서 현재 거의 6위의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이걸 다시 살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라는 정책들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수치적인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부러워했던 아마존, 메타, 그리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미국 증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미국의 GDP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관점의 계산으로는 약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제조 부흥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칩스 액트라는 건요, 사실은 이제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입니다. 이게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액트입니다. 결국에 미국의 칩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 그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물자들을 국가의 지도에 펼쳐놓고 이 혁신 클러스터링을 제대로 한번 조성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법안이고요. 이 법안의 효력은 사실은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무너진 제조업 생태계를 살리는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제조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인 국가가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제조업 그런 초강대국을 꿈꾸는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 창원은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혁신 클러스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 전역에 위치한 대학, 그리고 창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제조업 생태계, 여기에 더해 주요 혁신 생태계 플레이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기업을 좀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인데요. 여기엔 세계 최대 규모인 1만 7천 동크 프레스의 단조 공장이 세워져 있고요. 이 단조 시설로 약 연간 8만 대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단조 시설 전체를 합치면 연간 14만 톤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제조 생태계입니다. 50년 동안 창원 산단이 갖고 온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제조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축적된 경남 그리고 창원의 자산들을 이제 잘 이어붙여서 글로벌 제조 생태계의 매력적인 창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경남 창원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반드시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의 인재 양성 그리고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 여부의 중요한 키라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남 주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인재 유치와 지역 생태계로의 이러한 인재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과감한 그리고 실험적인 정책 도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 글로컬 대학이라는 중앙부처의 사업들의 다루는 목적이 아마 좀 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글로컬은 지금 시작 단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에서 학연 플랫폼 사업을 좀 예시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 중인 학연 플랫폼 사업 같은 모델은 이러한 지역의 인재 유치 그리고 공급 관점에서의 정부 주도의 모델로서 혁신 생태계 주체들의 역할을 잘 조화롭게 만들고 지역 주도의 혁신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4개의 광역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요, 3년차 1단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2단계를 준비하는 시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그리고 창원시, 그리고 경상남도와 같은 이런 혁신 주체들 간의 벽을 허무는 실험적인 시도와 함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성이 강화된 글로컬 사업 그리고 라이즈 사업들과 같은 중앙부처의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간 집적된 창원 지역의 혁신 역량이 한층 도약될 수 있는 기회를 잘 찾을 수 있으면 아마 지속 가능한 미래가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정책 연구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